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주리장입니다. 오늘은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 영주권 케이스 인터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로 나온 노티스를 제가 좀 참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두 번째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되는지, 세 번째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인터뷰 노티스를 받으셨을 텐데요. 인터뷰 노티스에 보면은 언제 어디로 오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하고 좀 틀린 점은 코로나 때문에 15분 전에 와라, 자기 펜을 지참해라, 얼굴에 페이스 커버링을 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인터프리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변호사는 원하시면 당일에 직접 참석도 가능하고 전화로도 참석이 가능하니까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면 한번 상의해 보시도록 하고요. 참고로 인터뷰 때 모든 질문은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가 더 중요하고 변호사의 역할은 당일에 어떤 이렇게 참조인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보는 축인데요. 또한 인터프리터는 현재 같은 경우에 이민국에서 지정해준 인터프리터를 당일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결해서 전화로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인터프리터를 따로 준비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역을요. 자, 그럼 필요한 서류는요. 당일에 인터뷰 노티스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느 룸으로 가라, 어느 플로어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가셔서 접수 창구에다가 인터뷰 노티스를 보여주세요. 체크인이 됐으니까 웨이팅룸에서 기다려라 하고 기다리시면 담당 오피서가 나와서 이름을 부르고 본인과 배우자를 보통 동시에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이제 본인 오피스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시작하죠. 나눠서 하는 케이스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뭔가 특별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고 90% 이상의 케이스들이 두 배우자가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눠서 한다고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가져가셔야 될 서류는 우리가 인터뷰 노티스를 보고 이거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면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특이사항이 있으니 이것도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준비하셔야죠. 자, 그래서 인터뷰 노티스에 보시면 메디컬 exam 안 냈으면 갖고 와라 라고 되어 있고요. 내신 분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메리지 케이스에 중요한 게 뭐죠? 배우자가 재정 능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재정 보증인이 있었다거나 해서 일단 배우자가 현재 인플로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고용 확인 편지, 뭐 가장 최근 페이스톱, W2가 있었으면은 W2 이런 재정 능력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서류들을 이번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출했을 때 당시하고는 그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류는요. 자, 이미 제출한 서류 플러스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출했을 때는 이민국에서 카피를 원했으니까 이번에는 원본을 가져와서 대조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들은 이미 제출했지만은 반드시 원본으로 가져가서 당일에 오피서가 원하면은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 서류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업데이트하는 서류들인데 그 서류들을 과거에 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원본이라서 내가 돌려받아야 된다 이러면 카피를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피서가 카피를 킵하고 원본은 돌려줍니다. 또 초청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가 이제 만약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본인 또한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고용 확인 편지 또 이렇게 페이스톱 이런 거를 가져가셔서 손해볼 것은 전혀 없으세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오피서한테 편안함을 주니까요. 재정 보증인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준비하실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최근 세금 보고서라든가 W2 등을 가져가셔서 재정 보증인 또한 여전히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이 컨티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동안 이민국에서 받았던 모든 원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스 접수하시고 나서 취업 허가증이나 여행 허가증, 콤보카드 같은 거 받으셨으면 이거 원본을 그냥 가져가셔야 되고요. 과거에 체류하시는 기간에 학생이었다면은 I-20를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H1B라든가 O1이라든가 이런 비자를 쓰셨던 분들은 이민국 승인서들을 전부 다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 너무 오래돼서 하나는 없어요. 카피밖에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이민국이 승인이 냈기 때문에 이민국이 기록에 다 남아는 있어요. 다만 그날 인터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오피서들이 당일에 보고 싶어하는 것 뿐이니까 모든 있는 원본 서류는 가져가시되 빠진 것이 있다면은 오래돼서 못 찾겠다, 뭐 카피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정도로 이렇게 끝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권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권은 현재 여권뿐만이 아니라 과거 미국 비자 스탬프를 받은 적이 있거나 엔트리 레코드가 있는 것은 가져가셔야 돼요. 예, 왜냐면 과거 이민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결혼 케이스라면 두 분의 결혼 관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자, 접수하고 나서 지금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지났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꾸준하게 모아놓은 조인트 서류들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좋은 증거 자료가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아이가 생겼다거나 출산을 하셨다면은 그 기록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서로 재산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조인트로 세금 보고하신 거, 그다음에 공동으로 뱅크 어카운트 갖고 계신 거, 또 혹은 인슈런스 같은 거를 라이프 인슈런스라던가 그런 데서 이제 베네피셔리를 내 배우자로 이제 한 것이라던가 헬스 인슈런스에 다 같이 가족이 커버되어 있는 것이라던가 오러 인슈런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간혹 시리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서류들이 조금 드문 경우들이 있어요. 차도 같이 소유하지 않고 있고 비싼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제 렌트만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리스 어그리먼을 공동으로 된 거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없고 차가 없어서 오러 인슈런스도 없다라고 하면 혹시 테넌트 뭐 렌털스 인슈런스 같은 거 있죠. 이제 그 본인 아파트 안에 있는 물건만 이제 보호하는 이런 인슈런스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도 물론 좋지만요. 이 사진들은 좀 매니팩처리가 쉽기 때문에 사실 사진에 대해서 주는 그런 웨이트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예, 그리고 사진도 두 분이 아름답게 찍은 것보다는 가족이라던가 또는 어떤 행사 같은데 같이 우리가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왔다, 이제 퍼블릭의 부부로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서류들 중에서 뭐 여권이라던가 출생증명서라던가 이런 거는 과거에 다 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원본을 가져가셔서 marriage certificate도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냈더라도 이번에 원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게 출생증명이니까요. 그다음에 영어 번역 내셨던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배우자 같은 경우에 미국 시민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Naturalization Certificate이든지 Birth Certificate이든지 그다음에 미국 여권. 그 다음에는 두 분이 결혼하셨다는 Marriage Certificate 필요하고, 아이가 탄생했으면은 아이들 Birth Certificate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는 혹시라도 범죄 기록이 있으시면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해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법원에 가셔서 Certified Copy라고 거기서 이제 법원에 실이 찍혀 있는 Final Disposition이라는 그런 서류를 받아서 가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민국에서 주었던 모든 서류들 원본, 네, 그거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그날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충해야 될 서류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날 이제 질문은 두 분의 결혼 관계 플러스로 I-485, 그러니까 신청자의 I-485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둡니다. 결혼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영주권이 이제 승인이 나려면은 신원조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원조회 과정이 바로 I-485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485 양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어느 나라 출생이냐, 입국일이 언제냐, 이제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시민권자 배우자는 예를 들어서 오버스테이라도 exemption이 되고, 그 다음에 펄밋 없이 일했던 것도 exemption이 되는데, 웨이브가 면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입국 기록을 준비해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취업 기록이라던가, 그 다음에 주거지 기록, 이런 것들이 I-485 양식에 보면은 적혀 있죠. 배우자 같은 경우에 취업 허가증이 있는 상황에서 일하셨던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지만 취업 허가증 없이 일하셨던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거짓말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embarrass 되신다거나 아니면 좀 걸리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 취업 활동이 있었던 것을 여전히 그 사실대로 적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복잡한 이슈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꼭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주거 기록도 좀 중요한데요. 주거 기록이 취업 기록하고 매치가 안 된다거나 배우자랑 떨어져 뭐 공부나 일 때문에 떨어져 살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 없이 적지 마시고 이미 적으셨지만은 생각 없이 그냥 대답할 게 아니라 이제 보니 이건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증빙 자료라던가 내지는 설명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신청서 후반부로 가다 보면은 have you ever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시민권자인 척 한 적 있느냐, 그쵸? 뭐 체포된 적 있느냐, 네, 뭐 마약을 한 적 있느냐, 이런 식의 have you ever 이러이러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yes라고 걸리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해지죠. 특별히 한국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서 have you ever 질문 중에 대부분 2개가 걸리세요. 군대 갔다 온 적이 있느냐, 밀리터리 트레이닝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yes라고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입국 기록 이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 기록이에요.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범죄 기록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를 아마도 변호사고 하셨겠지만 이번에도 원본으로 잘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느냐. 네, 그 다음에 뭐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 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했다. 내지는 결혼식을 먼저 하고 신고를 나중에 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데이팅 앱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중매로 만나실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미국에 입국 당시에 그 당시에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미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나셔서 결혼하시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 입국하신 기록이랑 예를 들어서 그 결혼 신고를 하신 기록이 너무 가깝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입국 시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상황, 일련의 상황이 있었는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시고 나면은 그날 대부분 뭐 모든 것이 보기 좋다. 슈퍼바이저한테 승인하는 거를 레코멘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으니 뮤비를 끝내고 연락을 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으세요. 그냥 뭐 그날 원본이 하나 빠졌다던가 뭐 이런 걸 테니까 다시 준비하시면 되고요. 끝나고 나면은 결혼한 지 2년이 안 되신 분들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2년부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은 2년 후에 또 조건 해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이 결혼 관계 증빙 자료를 열심히 모으셔야 돼요. 2년 후에 신청하는 게 지금 인터뷰한 내용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이미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서류가 없을까 라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결혼 케이스 인터뷰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